처남이 개인 택시를 좀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천에서 하고 있는데, 원래 법인을 오래 하다가 이번에 이제 무사고 그 기간이 돼가지고 개인 택시를 받았는데, 법인하는 보다는 조금 부드럽다 그래요. 그래서 요즘 제가 물어보면은, 그래도 개인 택시 하니까 좀 부담은 적다고. 근데 요즘에 워낙 손님이, 저녁에 좀 늦으면 손님이 없어가지고 그게 조금 문제고, 아마 이 전라북도는 더, 오늘도 이 전주도 보니까 인구가 63만이나 되는데 길거리에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택시 손님 물론 없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즘에 역시 사람이 많고 승객이 생기려면 아기들이 많아야지 이제 아기들 데리고 어디 가면서 택시도 타고 이러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출생률이 낮아지기 때문에 더 택시가 어려운 점이 또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택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경기도지사 할 때 택시도 해봤습니다. 저는 이제 주로 법인 택시고 개인 택시는 못 해봤습니다. 마침 제 지금 보좌관 같이 다니고 있는 박종원 씨 한번 나와보시죠. 저기 서 있는데, 저 사람이 이제 빚이 많이 져가지고 법인 택시를 한 몇 년 했습니다. 박종원 씨가. 이 사람은 서울대학교 학생운동권에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 박종철이라고 아시죠? 박종철이. 남영동에 가서 고문당해서 무고문으로 죽은 그 박종철이의 바로 선배인데, 저 사람을 찾으면 저 사람이 워낙 악명 높은 서울대학교 운동권 그 아주 유명한 악명이 높은, 여기 함은경보다 더 악명이 높은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잡아내려고 박종철이 저 후배인 박종철이를 두들겨 패서 이제 박종철이가 그렇게 무고문으로 가버렸는데, 거기 그 아들 양아들이 돼가지고 지금도 그 박종철 기념사업회 또 맡아서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이 생활이 어려워가지고 택시를 몇 년 했죠? 4년 동안 택시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저 사람은 체질이 좀 맞다 그래요. 그래서 자기는 막 돌아다니는 거, 이렇게 택시 타고 돌아다니는 거 좋다고 해서 계속 택시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택시도 굉장히 주로 야간에 많이 해요. 그 밤에 잠 안 자고 이제 택시를 해서 우선 빚을 좀 갚아야 된다 해서 열심히 했는데, 지금 우리 주변에 뭐 택시 하는 분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택시 자체가 뭐 특별한 직장이라기보다는 주변에 하도 많이 하니까 보통 자영업자 이상으로 숫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전라북도는 5,600세 그것밖에 안 됩니다. 전라북도 전체 합쳤어요. 그 개인 택시 그 정도면 그래도 조금 괜찮은 거 아닙니까? 뭐 개인 택시가 너무 많지는 않죠? 많습니까? 그래서 부재를 없애달라, 뭐 이건 저는 같은 생각이고요. 일부 지금 부재가 없어졌지 않습니까? 네. 전주는 우리 전주는 부재가 없죠. 그래서 여기 뭐 택시 부재 폐지는 이미 해결됐고, 21년도에 예. 그 다음에 개인 택시 면허 양도 제한 5년, 이것도 5년인데 양도 제한도 65세 이상의 경우는 양도 제한이 없다면 괜찮다, 풀었다면. 만 61세면 언제든지 할 수가 있지만, 예. 61세가 안 되면 예,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대체로 연세가 조금 62세만 되면 좀 풀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여기 말씀하신 가운데서 보조금, 대폐차, 국비 지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이제 할 수 있는 거는 최선을 다해서 하는데, 아마 지금 이 개인 택시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이게 건의서 주셨는데, 건의서를 제가 미리 봤는데 무리한 요구는 거의 없으시고 다 할 수 있는 내용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제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택시 부분에 이제 실제로
택시 자격증도 따고 뭐 이래서 쭉 운전을 해보니까 이게 사실 자기 몸으로 이제 일을 해서 먹고 사는 부분이기 때문에 건강이 1번인데 건강검진이라든지 여러 부분에서 조합 차원에서 노력은 많이 하시겠습니다만은 국가적으로도 택시 기사 하시는 분들의 건강을 좀 더 돌볼 수 있도록 하고 또 여러 가지 뭐 한두 가지가 아니겠죠. 교통 자체가 요즘에 학교 앞에도 보호도 해야 되고 택시 부분에 대해서 온갖 그 규제가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 주시면 항상 받아들이고 제가 분명히 약속드릴 수 있는 것은 제가 대통령이 되면 택시 대통령 되겠습니다. 아마 역대 대통령 중에 저만큼 택시 많이 해본 사람 없겠죠. 그래서 뭐 그거는 확실히 안 합니까? 네, 제가 아마 제 주변에 또 아까 저 박정훈 씨도 저하고 계속 같이 다니고 있습니다만은 박계동 씨라고 또 합니까? 거기는 좀 이제 조합 택시를 해가지고 개인 택시에서는 좀 싫어하더라고요. 이 협동조합 그건 조금 싫어하더라고요. 개인 택시하고. 근데 저도 처음에 이제 이 협동조합 택시 부분에 대해서도 듣고 개인 택시하고 법인 택시 관계를 봤는데 이 협동조합 택시가 조금 책임이 없어가지고 우리 저 박동원 씨도 협동조합 택시를 들어갔는데 그때 우리 4천만 원 냈습니까? 근데 아직까지 돈을 다 못 받았어요. 그만뒀는데 이게 조합에 돈이 없다는 거예요. 돈 쓰고 나니까 이제 그만둬도 금방 돌려줘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또 시간이 자꾸 늦어지고 이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협동조합 택시가 좋아 보이지만은 개인 택시하고는 완전히 다른 많은 문제를 갖고 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법인 택시도 요즘에 워낙 어렵기 때문에 사업 자체가 또 유지도 어려운 점이 있고 또 산악금 문제라든지 많은 문제를 갖고 있는데 이런 거 제가 상시하게 계속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철성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여러분들 말씀 주시면 항상 제가 잘 받아들이겠습니다. 여러분은 단순히 손님만 모셔다 드리는 택시가 아니라 또 민심을 청취하는 여론조사기관 이상으로 민심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또 이 자리에 언론인들도 오셨습니다만은 방송사 이상으로 아주 돌아다니는 방송사 여러분들 끊임없이 방송도 해주시고 이래서 여론 전파와 확산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제가 잘 모시는 택시 대통령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 드리시기 바랍니다. 조합장이 대표위에서 카카오에 대해서 우리 전주 조합장이 2,300원 카카오에 대해서 한번 수수료 그 카카오 수수료부터 뭐 저는 이거 지금 밤에 이제 대리 기사들의 수수료 문제 뭐 이런 것부터 제가 뭐 이 택시에 참 많이 듣고 있으니까 한번 말씀하시죠. 여기 우리 1번에 보면은 가명 택시 배유 영업 등 가명 수수료 부가 금지라고 써 있습니다. 우리가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 카카오가 우리 연합회하고 협약을 하면서 지역 가명의 50% 이상 가입 시 배유 영업 타콜이나 배유 영업 수수료를 안 받는다고 어느 정도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지역이 50% 넘는 지역이 몇 군데 생기면서 카카오가 뒤로 한 발짝 발 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후보님이 이런 것은 대통령 선거 끝날 때까지 기다릴 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조배수 의원님들이나 우리 지역구 계시는 또 후보님께서 카카오는 한번 불러갖고 이런 부분은 좀 단단히 한번 좀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이거 티맵에서 이제 대리기사 이거 앱이 있지 않습니까? 대리기사 앱에 문제가 있다고 대리기사들이 저한테 이야기를 해서 제가
그 이제 우리 이 공정거래위원회부터 불러서 조금 조정을 했는데 이런 거는 제가 미리 알았으면 조금 조정해 드렸는데 사실 카카오는 한번 문제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아니 보면은 저- 저희 요구는 카카오 니네가 꿀 준놈한테만 수수료를 떼가라는 것입니다. 근데 전체 금액에서 대행업 전체 금액에서 수수료를 떼가니 우리로서는 굉장히 부담력이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공정거래에서 자진금도 받고 했는데도 그리고 협약을 할 때는 해준다고 그랬어요. 천하에 믿을 것이 없는 것이 기업들이지만은 그렇게 이제 막상 50% 넘는 지역들 생기니까 말하자면 요즘은 말이 좀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 의원님도 그렇고 후보님도 그렇고 카카오를 한번 불러다가 한번 구제할 것 같습니다. 그냥 말로 해서도 이게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게 제가 볼 때는 누가 쪽집게로 딱 그걸 해가지고 계속 이야기해서 고쳐야 되는데 그냥 말로 이렇게 건성으로 왜 알겠습니다 고치겠습니다 이게 안 되더라고요. 딱 실무 저는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 우리 말씀하신 이사장님 모시고 그 다음에 그 담당하는 공정거래위원회 담당자든지 딱 모셔다가 제가 가운데 앉아가 자 계속 이야기해보는 거예요. 그쪽에 한마디 하면 또 카카오는 또 변명하면 그냥 공무원만 만나면 공무원은 모르니까 금방 넘어가잖아요. 근데 그 당사자가 오시면은 둘이 앉아가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면 거기서 끝을 내야 돼요. 거기서는 뭐 거짓말 시킬 수도 없잖아. 둘러댈 수도 없고 빠져나갈 수도 없고 그렇게 해야 이게 좁혀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고친 게 뭐 마루라고 이렇게 마루 시공하는 건설 전문 건설의 마루 시공 여러 가지 이제 그렇게 고쳤는데 당사자가 양쪽 당사자를 모셔다 놓고 소위 끝장 토론하는 거죠. 누가 정말 많으냐. 우리는 공무원들 보통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쭉 들어보면서 하나씩 정리를 해서 마지막에 이 정도면 됐냐. 그럼 됐다 그러면 끝내는 거죠. 그렇게 하니까 빨리 끝나더라고요. 그냥 서류로 왔다 갔다 해가지고는 계속 서로 왔다 갔다 하다가 시간 다 갑니다. 그렇게 좀 반드시 해결해서 여러분 손톱 밑에 가시가 굉장히 불편하고 아픈 거 그런 거 제가 답해드릴게요. 이건 뭐 손톱 밑에 가시 정도 아니겠습니다. 빼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후보님께서 지금 저희 전국 유세 때문에 1분 1초와 시간이 아깝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간담회를 모두 마치고 기념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제가 건의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마지막에 보면 가을용자동차 운전자 교육 완화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이것을 들여다보면요 굉장히 좀 악법이라고 할 수 있는 게 길거리에서 스티커 한 번 제공받았다고 해서 10년을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가중처벌이 있습니까? 이건 그 면밀히 들여다보면 이건 그 인권 탄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너무나 많은 그 중처벌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들 택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운수 종사자 전체적인 문제거든요. 이걸 좀 완화를 좀 시켜주셔서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게끔 또 몇 시간씩 받습니까? 4시간 4시간씩 10년. 5년은 내년도 돼가지고요. 5년 넘으면 2년의 경력제로 2년 한 번씩.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제가 한번 이런 거 제가 많이 고쳐봤는데 불필요한 교육을 많이 계속 오라 그래가지고 사실 먹고 사는 일이거든요. 근데 우리 공무원은 어떠냐 공무원은 이 교육이나 하든 안 하든 자기 월급이 다 나오는데 개인 택시는 개인 사업자니까 여기 가면 돈을 못 벌잖아요. 그만큼 소득이 줄어드는데 이 공무원들이 이걸 잘 몰라요. 아니, 돈을 못 벌어서 문제가 아니고요. 이건 가중처벌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법칙금으로 하는 것은 법칙금은 되겠는데 그 길거리에서 교통신경들에게 단속이 되면 저승사자예요. 그분들은. 그렇게 되면 바로 교육을 10년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 교육이 공무원들은 교육이라는 것이 그 시간이 뺏기면 자기 소득이 얼마나 주는지 이 개념이 약해요.
그러니까 이런 걸 해놨는데, 이거를 제가 같이 또 그것도 불러다가 좀 해봤어요. 그럼 이러면은 어떤 피해가 있느냐. 불필요하게 많은 교육을 받으면 그 사람 생계가 어려워지잖아요. 교육받으러 간다고. 그래서 그런 걸 해서 많이 줄였는데, 실제로 이걸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잘 모른다니까요. 교육을 10번 받으라, 뭐 10년 받으라 이러면 꼭 간단한 줄 생각해요. 근데 간단한 문제가 아닌데, 여러분이 그 문제를 10년씩이나 이렇게 교육을 받으라 그러면 이게 얼마나 큰 피해가 일어나는지 그런 것을 정확하게 그 공무원들이 알게 만나가지고 이야기하면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런 그 자리를 만들어서 이것도 한번 제가 볼 때는 좀 과한 부분이 있는데 고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꾸 실자 이거 뭐 해치고. 부산 계획이 좋았거든요. 제가 부산 지역에 택시가 불법이 아닌 불법으로 하면서 합법적인 불법이라고 해가지고 지입제 요즘에 그런 식으로 해서 법인 택시가 개인 택시 행세처럼 하고 있는 사례들이 엄청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법인 택시는 근로시간이나 모든 것을 다 준수해서 해야 되는데 개인 택시화를 해가지고 자유롭게 개인 택시 행세를 해가지고 지금 영업을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이 많다 보니 개인 택시를 양부양수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발생이 되는데 개인 택시보다 가격이 싼 법인 택시를 사가지고 불법으로 이런 걸 개인 택시화를 해서 운영하는 사례들이 엄청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 개인 택시 업체 종사자들은 이게 뭐냐? 법인 택시는 법인 택시처럼 운행을 해서 관리를 해야지. 개인 택시화를 만들어가지고 개인 택시보다 더 좋은 환경에서 이렇게 일을 하면은 지금 그러다 보니까 그 수많은 지역에서는 양부양수를 해야 되는데 이게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격지로 가서 떨어지시는 분들이 많고 이런 분들이 계속 떨어지다 보니까 차는 양부양수를 할 수 없고 그다음에 차를 개인이 사기에는 가격이 많으니까 일반 법인 택시를 일부 좁게 사가지고 개인화를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너무 많다 보니 행정에다가 민원을 좀 보시고 보면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국정만 맞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후보님께서 집중해 주시면 이런 부분을 많이 검토하셔가지고 기도나 정정을 많이 해가지고 불법이 있는 사례가 있으면 처벌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만이 개인주식 업체에서 어떤 시민들이 문제는 택시를 이용할 수가 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무슨 말씀인지 제가 충분히 알겠는데 그게 개인 택시가 법인인데 왜 개인처럼 이렇게 운행을 하니까 개인 택시가 손님이 줄어들고 압박을 받으시는 부분인데 이 부분도 제가 구체적으로 여기는 안 적어놨습니까? 그것도 나중에 하나 적어주세요. 그러면 제가 대통령이 되면 이건 아마 한 며칠 만에 해결돼 버릴 거고 반드시 이거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어려운 문제가 아닌데 사실 이 현장을 이거는 일반 공무원들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교묘하게 법인은 그대로 있는데 개인 택시처럼 운용을 하니까 그죠? 잘 모르잖아요. 단속하는 분들도 뭐 공무원도 계속 그 교대를 하거든요. 오늘은 택시 받다가 내일은 저 딴 데 가서 뭐 축산을 본다든지 도니까 업무를 몰라요.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이 대부분이 다 1년 내지 1년 반 되면 자기 맡은 보직을 계속 바꿉니다. 그러다 보면 업무를 여러분 평생 그 개인 택시를 계속 하니까 잘하는데 공무원은 계속 바뀌니까 처음에 오면 또 새로 시작입니다. 제가 고용노동부 장관한 거 아시죠? 고용노동부도 계속 바뀌어요. 그러니까 업무를 아는 공무원이 거의 없어요. 제가 이래가지고 어떻게 일을 하느냐. 그러나 공무원은 또 그 보직을 안 바꾸면 승진도 안 되고 이래요. 계속 바뀌는데 그러니까 일이 발전이 안 되고 한 사람이 오래 여러분들처럼 오래 하면 도사잖아요. 뭐 어디 가면
이 시간에는 손님이 어디 있겠다 뭐 딱 벌써 전부 다 감이 다 잡히잖아요. 근데 공무원은 그게 안 돼요. 그래서 그런 점은 여러분이 그걸 잘 공무원들이 알 수 있게 가르쳐 줘야 돼요. 뭐 실제로 그 사람들 모릅니다. 그 모르면서 단속을 못 하잖아요. 잘못 단속하다 되치기 당하고. 그래서 그걸 정확하게 해가지고 여러분 도와서 그걸 글로 써서 공무원한테 줘야 그 다음에 개선이 됩니다. 아니면 저 기자분들 오시는데 기자들한테 이야기해가 그걸 기사가 나고 이러면 공무원들은 또 상당히 조심하고 바꿔요. 네. 언론인들이 도와드리면은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부모님 시간이 없으시니까 자, 다른 일정이 또 계시다 보네요. 이 정도 하면 됐습니까? 저는 그래서 제가 자, 간담회는 이걸로 다시 약속 마치시고 드리면은 제가 대통령이 되면 택시 기사 대통령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많이 좀 소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큰 박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간담회는 이걸로 마치시고 오늘 자리를 마련하기까지는 우리 익산의 조배수 국회의원님이 큰 많은 애를 쓰셨습니다.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바로 기념 촬영을 하겠으니 우리 조항원님께서는 단상 앞으로 나와주세요. 바로 기념 촬영하고 끝내겠습니다.